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2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는 대부분 민노총 줄파업, 민노총의 줄파업입니다. 보통 이 춘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봄에 파업을 단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올해는 동투 이렇게 겨울에 투쟁에 나선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보시면은 민노총 화물 파업은 내일부터, 그 다음에 학교, 지하철, 철도 줄 파업을 한다. 자, 민노총 소속의 각 노조에서 지금 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실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민노총 국가 물류 인질 잡고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투쟁에 돌입한 동투. 오늘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을 하고 내일 화물연대 줄줄이 파업 예고. 그래서 당정에서는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이 되는 이 상황이죠. 지금 뭐 고물가, 고환율, 이 국제 경제가 안 좋은 속에서 또 야당은 이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하자고 서로 지금 연계가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하고 일종의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또 이재명 구하기 차원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어떤 국정운영 발목 잡기가 새로운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좌편향된 일부 언론이 일종의 협업을 하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표현이죠. 협업을 했다. 자, 협업을 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고리가 지금 생겼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허위로 지금 판명이 난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이 아니죠. 이것은 뭐 벌써 의혹은 해소가 됐고 허위로 판명이 됐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그리고 더 탐사라는 유튜버 채널에서 협업을 했다. 김의겸이 이야기했죠. 협업을 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 잠정 중단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6개월 만에 도어 스태핑이 멈추도록 만든 계기는 이것도 민주당과 MBC의 협업 의혹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파문이죠. 뉴욕 발언 때문이죠. 그때 이 MBC가 자의적으로 바이든, 미국 정부,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막을 달았는데, 그리고 방송을 했는데, 방송이 되기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먼저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을 언급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의 선임 비서관이 이것을 막 퍼뜨렸다. 이런 사실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또 협업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 대선 때부터 계속됐죠. 김건희 리서크라는 프레임을 민주당과 일부 좌편향 언론들이 만들어서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확대 재생산을 계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은 최근에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무슨 빈곤 포르노 이런 것으로 해서 자극적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 언론의 중심에 서니까 계속 물러서지 않고 전혀 엉뚱한 이슈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김건희 여사가 위로도 하고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쓸 때 무슨 조명을 사용했다.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조명이라는 것이 그냥 물론 일반 카메라나 아니면은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나 전부 다 이 조명은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무슨 예술 사진 찍듯이 그 조명을 한 서너 개를 설치를 해서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었다.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일일이 지금 반박을 하고 전문가들도 심지어 좌편향된 언론에서 이것을 분석을 했어도 조명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장경태는 계속
조명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협업을 하는, 민주당과 좌편향 언론이 협업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는데, 최근에, 아주 최근에 달라진 점이 눈에 확 띕니다. 최근에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도 제대로 대응 못하고, 그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그리고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국회에서 교수단체 연설을 하면서 뭐 탄핵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정치를 처음 하기 때문에 좀 미온적이었는데, 자, 이런 최근 들어서는 이 민주당과 좌편향 언론의 협업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저는 느낍니다.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 장면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도어 스태핑, 전격 중단한 것.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죠. 원래 본인은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해왔는데, 이것은 일단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이건 충격요법이죠. 저는 이것이 끝까지 중단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약간 형태가 바뀌더라도 계속 국민과의 대화,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는 계속할 걸로 저는 믿는데, 어쨌든 지금 아주 그 충격요법으로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장경태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대통령실에서 장경태를 고발을 한 것은 지금 6개월 동안 대통령실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첫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다른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자, 그 분석을 오늘 집중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12면 보시면은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위에는 도어 스태핑 중단을 했지만 소통의 총량은 유지한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통을 해왔는데, 도어 스태핑 중단을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브리핑이나 SNS로 소통 총량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 아래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기사는 장경태 관련 이야기입니다. 위에 것은 이 도어 스태핑 대체 소통 총량 이야기고, 아래 것은 무슨 조명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조명은 이 캄보디아 소년의 집에서 전등 불빛이다. 자, 이렇게 해명을 했고, 굳이 뭐 해명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좌편향된 이 방송들이 뭐 라디오도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좌편향된 방송들이 이것을 또 확대 재생산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도 해명을 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일단 도어 스태핑 먼저 말씀드리면은, 도어 스태핑을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중앙일보에서 상세히 실렸습니다. 저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기에 도어 스태핑이 그냥 즉석에서 문답하는 게 아닙니다. 다 준비가 돼야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 같기 때문에 이것은 다 준비를 해서 대통령의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 대통령실은 도어 스태핑을 준비할 때마다 아젠다 세팅에 총력을 기울였다. 늦은 밤까지, 그러니까 그 전날 늦은 밤까지 수석실별로 다음 날의 주요 현안을 다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그중 오늘의 엑기스를 딱 다음 날 아침에 기자들이 이것을 물어볼 것이다. 오늘의 엑기스를 정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보고 때문에 파악을 하고 하느라고 새벽 1시를 넘긴 적도 있었다. 새벽 1시를 넘겨서, 자, 내일 아침에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의를 하는 거죠. 선택은 대통령이 하고. 그 논의를 새벽 1시를 넘긴 적도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인이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됐다 나더라도 아침에 참모들이 다시 회의를 거쳐서 메시지를 다듬었다. 좀 정제된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 그 결과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모두 발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라서 같은 이야기라도 대변인이 하는 것과 대통령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무게가 실렸고, 각종 현안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 잠정 중단된 도어 스태핑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효과적인 전달 수단,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실언 논란이 종종 있었지만 점차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중에 일체 중단이 됐죠.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메시지 공백을 메워야 하는 지금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것은 대국민 접촉을 좀 더 늘리고 언론 브리핑 횟수를 또 확대하고 SNS를 통해서 소통의 총량은 유지하겠다. 다시 재개가 될 때까지. 그리고 최근 대통령실에서는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 트위터를 활발히 사용하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브리핑 SNS를 통해서 소통 총량을 유지를 하면서 이 도어 스태핑을 재개를 할 텐데, 재개를 하는 계기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뭔가 MBC에 대한 정리가 없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기자실에 제시한 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그 출입 기자를 제재를 하는 것은 대통령실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갈래도 그랬고 기자단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기자단은 지금 본인들은 끼지 않겠다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간에 봉착을 했는데 이 MBC의 출입 정지, MBC 기자는 대통령실에 출입할 수 없다. 이것 하나.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처음 거는 아예 출입 금지를 시키는 것이고 일정 기간 출입 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출입 기자 교체. 도어 스태핑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뒤에서 막 고성을 지른 그 기자를 교체를 하자. 그 기자가 결국은 그 자막을 자의적으로 단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출입자를 바꾸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일단 도어 스태핑은 재개가 되겠죠. 그 아래 기사, 이 대통령실은 장경태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첫 법적인 조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장경태는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과 관련해서 외신과 전문가들은 최소 2-3 개의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신에서 어디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들도 계속 깨지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사과하거나 정정할 기회를 수차례 줬다. 소송을 자제하려는 방침이지만 이번만은 허위가 명백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고발했습니다. 고소가 아니고. 고발 사실을 밝힌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은 어떠한 외신 보도도 없었는데 외신의 근거가 있다며 허위 사실을 부각했다. 또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해 묵과하기 어렵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감사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양국 간 갈등을 부추겼다. 이 국익 이야기가 나왔죠. 국익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우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도 국익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익을 저해했다. 한미관계를 이간질했다. 그런 표현을 썼었죠. 또 대통령실 그 고발장에도 국익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 본인을 비판하는 그 전단을 뿌린 시민을 모욕죄로 직접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씨도 그때 버킷리스트를 보도했던 중앙일보 기자에게 소송을 제기를 했죠. 패소한 적도 있는데, 자, 윤석열 정부에서 이 첫 그 법적 조치가 나왔는데, 물론 대통령이나 문재인은 본인이 직접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그 민주당과 좌편향된 언론이 그 어떤 협업을 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김건희 가짜뉴스, 여기 이 유포에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고발장이 지금 접수를 시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 하나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을 놓고. 자, 그러려면은 왜 청와대에서 나왔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 도어 스태핑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죠. 저 구중궁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고 나니, 같은 공간에서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생활을 하니까, 그럼 매일 아침 이 출근할 때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겠다. 기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이죠. 도어 스태핑 하려고 청와대 이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왜 청와대에 나왔나 이런 또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산도 다 깎아버립니다. 예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이전하는데 지금 계속 추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그 비용을 다 깎아버리고 다수당이니까 예산에서 다 깎아버리고 또 이 청와대를 개방하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 근데 그 예산도 진짜 다 깎아버리고 있습니다. 다 깎아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 왜 이 용산 새로 만드는 대통령실 예산은 계속 깎아왔지만은 아니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준 청와대를 다시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서 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예산을 왜 깎을까? 진짜 속셈이 뭘까? 자, 조선일보가 그것을 다뤘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기,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 요구를 공식화했습니다. 야당이 용산 이전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예산들을 깎고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있다. 그러면 그 진짜 속셈은 뭘까? 이것을 조선일보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분석이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박홍근이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을 비판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용산 이전 예산, 청와대 개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청와대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태원 참사 원인까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있다고 주장을 한 데 이어서 도어 스태핑 중단을 계기로 청와대 돌아가라 주장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이 왜 청와대 회기로 연결되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거 혹시 훗날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청와대로 돌아가려고 대통령실 이전마저 방해하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사업비, 청와대 개방 및 재활용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다. 청와대 개방 및 재활용 예산을 왜 대폭 삭감을 했을까? 자, 이겁니다. 국민의힘 분석은 자기들이 집권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려면, 하게 되면은, 4년 6개월 하든 아니면 9년 6개월 하든 자기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청와대로 돌아갈 테니 대통령실도 청와대도 모두 건들지 말라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국민에게 돌려준 청와대를 이 공간을 막 재배치하고 하면은 다시 문재인 시절의 구중궁궐처럼 대통령이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 그대로 그냥 놔둬라. 예산 안 주겠다. 우리가 집권하면 다시 들어간다.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선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주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틀어박혀서 은둔했던 시절로 돌아가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을 청와대 회기에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에 갖다 붙이는 발상 자체가 경이롭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지만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예산을 윤석열표 예산을 깎고 다 하고 또 장애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하고 서명을 받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일종의 이재명 지키기로 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사법 리스크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재명 지키기. 자, 그런데 아무리 정치권에서 이재명을 민주당이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또 민주당이 지키는 것도 지금 극한 지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일단 새로 이 폭로를 하기 시작한 그 남욱 변호사 여러 가지 폭로를 또 오늘 조간을 통해서도 이어갔는데, 작년에는 이재명 지지율 1위라서 내가 제대로 말 못했다.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거짓이면 내가 살아남겠느냐. 다 사실이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라는 거죠. 천화동인 1호 소유주를 그전에는 이재명과 관련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진술을 바꿔서 이재명 시장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정도가 내가 바뀐 것이지, 그동안 내가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는 거다. 목숨 달린 문제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를 해서 어제 기자들 만났습니다. 진술 바꾼 건 천화동인 1호 약정뿐이고 거짓이면 고소할 텐데 왜 고소 안 하느냐. 내가 지금 법정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으면은 민주당 이재명이 나를 고소를 해야 되는데 왜 고소 안 하느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고소를 못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은 침묵을 하고 있죠. 사실 여부를 강조하면서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폭로도 했습니다. 남욱이 법정에서 선거자금 제공을 진술을 했는데 2014년 27억, 2021년에 8억, 이재명 측에 흘러간 돈 40억이 넘는다. 40억이 다가 아니죠. 그때 이 700억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수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수지처럼 저수지에 이렇게 돈을 담가 놓고 선거 때마다 빼쓴다 그거죠. 남욱 법정에서 선거자금 제공 진술, 대장동 사업이 자금 저수지 역할을 했다. 자금 저수지 역할을 했다. 자, 검찰은 다시 정진상 이메일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고, 자, 원래 이 남욱이 폭로하기 전에 막 폭로 릴레이를 벌였던 유동규 씨도 남욱의 질세라 또 새로운 폭로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시면은 유동규가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불리한 수익 배분을 사전 승인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겁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원래 들어가야 될 이익금을 민간업자,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설계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 50% 확보라는 게 이게 있었는데, 그것을 성남시 의회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그런데 공모를 하기 전에 이것을 50%가 아니고 확정이익 1822억 확정이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승인한 뒤에 이 공모 지침이 반영이 됐다. 이것이 유동규의 폭로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배임 혐의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성남 대장동 사업에 성남시는 지분이 50%가 있었습니다. 성남의 뜰이라고 그 법인을 만들었죠. 그 지분이 50%가 있었는데 1,822억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민간업자, 김만배를 비롯해서 민간업자들은 지분이 겨우 7%인데 4,040억 원을 개발 이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성남시가 지금 원래 성남시 의회에서 의결을 했던 대로 이 무조건 지분이 50%니까 50%의 이익을 가져가기로 했으면은 한 1,000억 정도 이상, 훨씬 더 많은 이상 이익이 성남시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것을 50%가 아니고 1,822억 무조건 얼마가 이익이 나더라도 성남시는 1,822억만 가져간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분 7% 이게 이제 대박이 나니까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4,040억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전체 중에서 50%를 떼버리면 이렇게 못 가져가죠. 자, 이것을 이재명이 해줬기 때문에 저수지처럼 이 김만배 그러니까 그 대장동 일당이 벌은 돈 그것을 저수지처럼 가져가는, 자, 그런 그 구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경향신문이 사이드톱으로 좀 이재명 논조를 보이고 있는 경향신문이 사이드톱으로 검찰 이재명 수사 공식화, 자, 이것은 위기의식이 좀 느껴지는 그런 기사 배치죠. 일면 사이드톱에 이것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도 검찰 정진상 뇌물 의혹, 검찰의 멘트입니다. 이재명이 알았는지 수사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것을 한겨레신문도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위기의식이죠.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의 성격을 지방 권력과 사업자 유착, 지방 권력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유착해서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다. 그리고 남욱은 대장동 700억 원 기착점이 이재명 쪽이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겨레신문은 이 남욱이 책임을 덜려고, 책임을 해서 좀 모면하려고 이런 전략을 썼다. 자, 이렇게 뭐 한겨레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또 법원이 밝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 지금 믿을 것은 정치적으로 방어막을 치는 건데 그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일부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이재명 손절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이재명 사퇴 후에 결백 증명부터 하라. 사퇴하라. 그래서 흔들리는 야권 단일대요. 일단 이재명에게 대표직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분출이 되고 있고, 특히 이 당 지도부가 이재명 어모 모드의 수위를 올릴수록 당심의 반작용도 커진다. 왜 우리가 같이 휩쓸려 들어가야 되느냐. 부글부글 끓는 거죠. 급기야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러 이낙연계 의원들이 미국을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을 대체해서 이낙연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 또 이재명과 관련한 어떤 폭로들이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월 23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